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를 나누는 신문사 에이코의 편집장 커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4차 산업과 직업입니다. 4차 혁명 시대에는 직업을 수시로 바꿔야 한다고 하죠.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직업의 30에서 60%가 자동화된다고 하는데요. 약 10년 남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해당되겠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에게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갖춰야 될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인교육을 통한 무한한 잠재 능력의 개발입니다. 전인이란 무엇이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선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송인섭 교수님의 아이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을 통해 로봇이 인간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유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생존 무기인 감성적 창의성은 자생력의 핵심 가치입니다. 감성적 창의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있었던 것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다른 것과 연결을 시키고 이를 통해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더 좋게 개선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전인이란 지덕체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분야든 편견 없이 바라보고 열린 감성을 갖춘 사람이죠.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람이겠죠? 좋은 습관을 익히면 다른 분야에도 전이돼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보면 하나의 궁금증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생력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잠재 능력이 퍼지도록 돕습니다. 수시로 직업을 바꿔야 하는 4차 혁명 시대에서 이러한 자생력은 새로운 직업을 갖는 데 있어 큰 무기가 되겠죠? 지금도 로봇 의사는 있지만 최종 진단은 인간 의사가 내립니다. 인간과 기계와의 차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입니다. 모든 일이 논리적으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기계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자생력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다양한 잠재 능력이 발현되면서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른과 아이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어른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는 반면에 아이는 친구나 반려의 개념으로 보고 있죠. 어른이 인공지능을 적대시하는 것은 지능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의 저크버그는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더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양이 마시면 젖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래 사회가 낙관적이 될지 비관적이 될지는 인간의 손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4차 산업혁명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인간의 영역에 들어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1차, 2차, 3차 산업혁명기를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의 이전에 따라서 부와 권력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창조적으로 분석해 인류에게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부와 권력을 쥐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창조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죠. 이런 사람이 인공지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초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분야에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융합은 또 다른 창조인데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는 어떻게 융합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감정을 느끼고 반응하는 인공지능을 감성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에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 사랑까지 한다고 하죠. 하지만 로봇이 인간의 감성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봇은 결코 인간의 감성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뇌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를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에는 감성이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세계에선 감성 지수가 인간은 물론 기업과 사회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IQ는 20%인 반면에 EQ나 사회성 지수를 나타내는 SQ는 약 80%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프레이와 오스본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푸드 스타일리스트, 애견관리사, 초등교사, 레크레이션 강사, 예술가, 테라피스트는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을 확률이 무려 99%라고 합니다. 직접 마주하고 공감 능력과 손재주, 인간의 독창성과 직관, 감정지능 등을 요구한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이죠. 며칠 전 저희 동네에 과일 가게가 없어지고 네일아트 숍이 들어왔는데요. 점차 상가도 온라인화 되면서 오프라인 상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한 코로나가 창궐한다 하더라도 직접 마주해야 할 수밖에 없는 네일아트 숍은 살아남았네요. 그렇다면 면대면이 아닌 직업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을 깊이 이해하면서 감성 위에 창의성을 더딥힐 때 비로소 든든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습득하는 일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연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감성적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에 몰두해야겠죠. 정보를 편집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 세상을 납득시킬 만한 일을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창조란 전혀 관련 없는 것들 속에서 관련성을 찾아 서로 연결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코딩 교육이 화제인데요. 코딩은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문제 분해하기, 패턴과 규칙 파악하기, 추상화하기, 알고리즘 만들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통합적 사고를 길러 다양한 해답을 도출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차 혁명 시대에는 자신만의 독창성을 창출하는 인재가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몰입의 경험이 많을수록 일의 질은 좋아지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몰입을 방해하면서 더욱 몰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기계는 동기부여를 못합니다. 인간 고유의 능력이죠. 시험 상황의 경우 집중력과 긴장력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몰입력도 같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시험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고 혹은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독서나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빅데이터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은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사실을 검증하고 자신만의 견해를 갖는 것이죠. 비판적 사고를 갖기 위해선 어떤 사물의 좋고 나쁜 점을 찾아보거나 능동적인 글 읽기도 좋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에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생존 능력을 키우는 하루 되시고요. 끝내기 전에 에이코의 센스 기르기 하고 가실게요. 자, 오늘은 어떤 단어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목걸이네요. 목걸이. 두 번째 단어는 추천도서입니다. 짜잔, 마지막 단어는 보고회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난감한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보고회와 목걸이와 추천도서. 목걸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정모를 보고 횟집에서 가졌는데 이날 정모의 주제는 도서 추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보여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